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70여일 만에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개인과 영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당장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인데요.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지금 식당은 한창 영업 중이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식당들은 이전보다는 여유롭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간이면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해야 해서 손님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손님들이 안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에 나선 시민들 자체가 많지는 않다 보니 거리의 분위기는 다소 한산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75일 만에 이뤄진 완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일인 28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독서실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700여 개 유흥시설들도 오늘부터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모든 시설에서 금지돼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로 한 대신 영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영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무지구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빛고울 전남대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가족 간 전파도 잇따랐는데요. 방역당국은 연휴 동안 타지인과 접촉한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파견 간호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간호 인력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해당 병원에서 올해 두 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이번에 확진된 간호사는 설 연휴 하루 전에 고향인 순천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접촉한 2명도 진단 검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가 됐습니다. 나주에서는 시리아인 2명이 경기도에서 가족 모임을 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안에서는 고향을 방문했던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70대 부모 역시 확진자가 됐습니다. 의료 인력 감염과 가족 간 코로나 전파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에 따른 코로나 확산 여부는 2, 3주 정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타지를 방문했거나 또는 타 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을 만났거나 또 가족들끼리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만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 반드시 검사를 해주시고 정부의 코로나 접종 방침에 따른 광주시의 계획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의 70% 이상 10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18,000여 명에 대해서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코로나 예방 접종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이르면 6월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 해 수조 원 규모의 개발 행위를 심의하는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였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광주시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막강한 권한에 걸맞게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2년 임기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쥔 권한은 막강합니다. 건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 행위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만 한 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운명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단 한 건의 부결이 없었고 특정 인사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적절성 논란이 일자 광주시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위촉 횟수를 3회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하는데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부구성의 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총 위촉 횟수 및 연임 가능 횟수를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늘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시와 안건, 장소를 미리 공개해 시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가 해당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상임기획단을 구성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위원회, 그냥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그런 통과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됐던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공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분양가 논란 때문에 제동이 걸린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꾸려 분양가와 용적률 문제 등을 투명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속도보다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공원 1지구 수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처음으로 독립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맞춰 새로 발간된 교과서는 영화 택시 운전사와 역사 왜곡 대응 등 최근의 시대 상황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5.18 교과서입니다. 5.18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등 22개 주제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문 형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과 영화 택시 운전사,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연대와 변화된 사회상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최초로 발간됐던 인정교과서가 보조 교재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교과서는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가능해 공식 교과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시대 상황까지 반영해서 생각을 넓혀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까지 담아서 이번 교과서에 담게 됐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광주 상무고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채택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5.18이 독립교과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탐구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5.18을 선택한 2학년 40여 명은 올해 1년 동안 새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되고 성적은 내신에도 반영됩니다. 그 인정 도서에 근거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도 의지를 갖는다면 5.18 민주화운동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과 동시에 고등학교 정규과정에 편성된 새로운 5.18 인정 교과서. 비록 한 개 학교에서 출발하지만 5.18 교육의 전국화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원작자이자 평생을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백기환 선생은 1950년대부터 농민운동과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수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모태가 된 장편시 웻비나리의 원작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주 YMCA에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민중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미얀마는 80년 5월 광주고 미얀마 민중은 80년 5월 광주의 형제라며 강력한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중들의 정당한 행동을 억압하고 있는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한 유감을 표출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300명이 넘는 승객이 죽었는데 무죄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진상규명이 이런 것이냐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허 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 기회를 박탈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위와 어찌됐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역시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선고해 유감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있겠지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즉시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지만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2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은 허석 순천시장. 직위 상실형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지역 정가에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밤부터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로 예상되는 등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밤 9시부터 광주 전남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18일 낮까지 광주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주방과 거실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의 한 교차로에서 48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아 동승자 40살 정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안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북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등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에서 6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 설에 비해 5대 범죄는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나흘 동안 발생한 5대 범죄가 강간 추행 1건과 절도 18건 등 모두 37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54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38명이었던 것에 비해 7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해당 지자체가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산구 산월동 광주 보훈병원 인근 도로에서
지름 2m, 깊이 1.5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과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군은 도로 아래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목포시의회에서 불거졌던 황제 접종 논란에 대해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모포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시의원 4명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황제 접종 의혹에 연루된 목포시 의원 4명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826명의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급 채용은 19명이 줄었고 8급 이하는 24명이 줄었으며 연구사와 지도사는 5명 늘었습니다.